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살다 보면 참 밝은 감정도 도움이 되지만, 무슨 감정? 밝은 감정, 밝은 또 감정. 어두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좀 밝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은 소꿉장난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인생은 뭐뭐다, 인생은 뭐뭐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인생은 후회다. 후회다. 후회. 리그레트. 후회다. 후회다 하시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 여기 보면 다 시를 처음에 좋은 글을 앞에다가 쓰고 그대에다 글을 쓰고 이런 편집 체제를 갖추고 있네요, 이 책이.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술에 비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간첩 빼고 다 한다는, 간첩도 한다는 그런 서시인데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는 서시를 가장 앞에 세우시면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일생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생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시면서 이 서시를 언급을 하시고 이 글을 싣고 있으세요. 그 후회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칼 같아서 너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적절할 경우에는 우리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인생도 살리는 게 후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특별히 이 소중한 지면 중에 하나로 인생은 후회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있을까요? 곡에 쓴 거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연상되는 게 시라는 것은 원래 서정시라야 돼. 서정시, 네네. 요새는 이념에 관한 시도 많고 그렇죠.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다양하지만 시라면 바탕이 서정시야. 아름다워야 돼요. 서정시란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서정시의 막연하던 느낌이 안개가 걷히면서 서정시란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게 와닿네요. 네, 모든 시는 서정시라야 된다. 네. 그런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시가 있어. 네. 그건 이념적인 시도 아니고, 네네네. 선동적인 시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인용해놓은 윤동주 시. 서시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다. 내가 일생 동안 무서워했던 시. 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이 말에 막 가슴에 꽂혀가지고 저 시를 읽기가 엄청 무서워요. 한 점이라는 말이 한 점이라는 말이 한 점이라는 말이네. 그런데 이제 후회라는 것은 잘하면 떡이 생기고 잘못하면 이제 콩밥이 생기고 그래. 응?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내가 들려주면 요새는 이제 이메일 같은 것도 잘 안 하나 봐. 전부 핸드폰 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핸드폰은 없으니까. 원래 안 가졌으니까 이메일만 가지고도 소통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이 많아지니까 말이지 내 친구들이 이메일을 하는 애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이메일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이 지금 몇 없어. 읽기는 읽어도 답장 안 주는 친구들도 많아져 버리고. 그러고 보니 저도 이메일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슬픈데 요새 와서 부쩍 이메일을 더 많이 나한테 주는 친구가 하나 생겼어. 미국에서 하는 친구인데 이과대학 내 동기라.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생 동안 고생하고 성공하고 살았던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대략 들어보면 식구가 한 20명 돼. 가족이요? 지가 이제 벌려놓은 가족이 아들, 손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겠네. 3대가 되니까. 근데 그 한 20명이 말이죠. 전부 박사, 교수, 무슨 회사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 이해되네요.
그걸 이제 책으로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출판에 대한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아, 네. 나보고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건 자비 출판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잘 출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출판사들은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획할 만큼 그 편집자들 귀에 쏙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네. 자기는 자랑스럽지만은 네. 요새 사람들한테 그런 게 또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싫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매일 보내와. 아. 하루도 안 빼고 이제 예, 예. 자랑을 막 해.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 친구 뭐 팔불출이라 하니 나이 90이 가까워가지고 이제 팔불출이 됐나? 속으로 내 그러면서 웃었어요. 예. 팔불출이라는 말은 젊은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모르죠. 네, 네. 이 선생은 알아야 되는데.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팔볼 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새 청년이나 우리는 몰라. 모르겠죠. 네. 팔불출의 원뜻은 뭐냐면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온 아하. 미숙아를 팔불출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지. 예.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뭐 형제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자랑을 앞세우면은 그걸 팔불출이라고 예, 그래. 예. 아하. 그게 이제 그런 그렇게 변화가 변했어. 됐군요. 변화가 네, 됐는데. 네, 네, 네. 그래서 내 느낌이 이 나이 90이 되더니 팔불출 돼가 그런 생각해서 예. 자랑을 엄청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끝에는 꼭 이런 말이 붙어 나와. 관로 해가지고 말이지. 강조하는 거지. 예. 마누라한테 잘해라. 아, 마지막 말은 마누라한테 잘해라. 어허. 그럼 이거는 뭐 팔불출 중에도 뭐 최고의 팔불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어릴 때 정서로 성장할 때의 생각하면 정서로는 그런 거지. 네네. 그 자랑할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의 뜻도 모르고 네네.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을 해야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팔불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팔불출이 아니라 나한테 이걸 계속 보내줄 만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러니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 그게 뭘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접 거래봤어요. 네, 네. 질문도 해보고 이랬더니 놀라운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일찍 했군요. 일찍 했어. 근데 우리 반에서 결혼한 친구가 한 서너 됐어. 예, 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했겠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적어 놓은 걸 보면 결혼하기 이전에 이과대학 다닐 때까지는 자기 시각은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부정적으로. 네. 첫 마디는 부정적으로. 아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세상 보는 눈이 부정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뭐 이서원 선생이 나보고 말이지 기쁜 일이 있어서 웃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날 비웃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기쁨도 슬픔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지.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뒷담화도 말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도 네. 뭐 누가 얘기하면 막 자기 주장을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딴 친구 우리 둘이가 이래 만났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도마로 써는군요. 도마질을 해요, 칼질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했듯이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봤다. 아하,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결혼하고부터 네. 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모임에도 가고 집에 같이 돌아오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네.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을 찝어. 예, 예. 이서보이 그 자식은 걔는 이게 이러면서 부족하고. 뒷담화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한결같이 듣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그 말이 거의 뭐, 다른 군말이 없대요. 예, 뭐 설명도 없이 그 사람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놀라네요. 이게 얘가 성격이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기 팔불출이라는 이 얘기를 지가 모를 택이 있어요. 그렇겠죠. 같이 자랐는데. 네네네. 알면서도 자랑하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 부인의 힘이야. 예. 그러니까 지가 끝에는 마누라한테 잘해라. 마누라한테 잘해라.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변곡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변곡점을 갖고 있어요. 변화되는. 네. 그게 여러 번 변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한 번 딱 변하는 사람도 있겠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나는 소망을 해요. 예. 이제 환자도 치료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메일 보내주는 걸 처음에는 내가 팔불출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생각으로 늙어가더니 이제 코미디언이 되려고 일어나 보다 이랬는데 자꾸 보내오는 것을 진지하게 내가 읽어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내가 궁금증을 풀려고 물어봤더니 그런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인생은 가랑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아내분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가랑비를 이분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통찰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통찰을 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도를 깨끗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오히려 도를 닦으려고 수행하는 사람보다는 더 위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를 닦는 사람은 토굴에 들어앉아가지고 가족도 떼고 뭐도 떼고 뭐 다 떼고 포 떼고 딱 중심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내 친구는 가정고생 다 해가면서 그 많은 가족들을 그 많은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그러고 부정적인 생각을 그 말 한마디로 변곡점을 삼았다면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두 분이 참 두 분 다 대단한 게 사실 그 프랑스 속담에 비열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화를 낸 사람도 비열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 경지를 넘어서서 부정적인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거를 점점 가랑비에 어쩌듯이 물들였다는 데서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을 득도하듯이 깨달았다는 점에서 참 그 소스를 제공한 사모님도 대단하고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팔불출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 선생님도 도인처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변곡점이 생긴 적이 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까지도.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 철밥통이니까 국민들이 살고 죽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항상 복지부동하면서 위에서 시키는 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머리는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항상 좀 부정적으로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한 2달 전쯤에 상주 도서관에 저자 강연을 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하고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일 심한 야당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은요, 구청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국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과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행정부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알지만, 그렇지만 자기 행동으로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제일 심한 야당이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여태 살아왔다는 거를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모른 채로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알아도 모른 채. 그렇죠. 알아도 모른 채. 그러려면 제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더니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들을 마음이 씁쓸하고 힘들고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따라야 될 때 그 마음, 그 괴로움까지 생각하니까 공무원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연민의 마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분의 말씀, 제일 심한 야당이 공무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저를 이렇게 변곡점으로 다르게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고생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역시 공무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그 사모님처럼 이렇게 제일 심한 야당이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저를 또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바뀌게 하는 것 같아서, 야, 이메일로 계속 주신, 그러나 어쨌든 그 선생님 책은 자비 출판으로. 내가 출판사에 자료를 주워놨는데. 네네네. 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네. 조금 이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흥미가 좀 생기도록. 네네네. 예를 들어 소스. 자극을 좀 주고 싶어서. 이메일로 드릴 수도 있겠죠. 출판사나 선생님이나. 그렇게 될 때까지의 많은 실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요새 청년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요. 아예 그 자체를. 우리 같이 이제 늙은 사람이. 아이고, 훌륭하게 키웠네. 맞다, 이러는데. 그 늙은 사람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책을 또 안 읽어요. 어쨌든, 우리 음지에서. 그거를, 출판사에서 이제 머리를 쓴다면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요새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기획해서. 팩트를.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인생은 후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꽃감이고,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서시를 가장 무서워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친구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가까운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도 덤으로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플러스 통장으로 바꾸자면 우선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네네네. 제로까지 만드는데 힘이 드는 거지, 제로에서부터 쌓이는 거는 금방이에요. 선생님 이러다가 책이 한 권 더 나올 것 같아요. 인생은 통장이다.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 새록새록 정말 이게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생각하고 이야기 나눌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만 보고 내용도 모르는 저와 내용을 이제 잊어버린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또 흥미진진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기를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너랑너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